퇴직한 아버지와 성인이 된 딸이 함께 떠난 200여일의 배낭여행. 특별한 분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슬기 씨와 아버지도 보통의 부녀 사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땐 친했어요. 그냥 여느 아빠와 딸처럼. 하지만 아빠도 승진하고 회사 생활 바쁘고 맨날 야근하고 그냥 집에 있는 남자였어요, 저한테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몰랐던 두 사람. 여행을 하면서 딸은 아빠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도 젊었을 때 청춘을 즐기며 살았더라고요. 장발에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나팔바지 입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빠 같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한 남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삶을 살고 있는. 여행이 끝나고 슬기 씨와 아버지는 잊고 있던 꿈을 꺼내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거죠. 아빠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좋아하는 삶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라 말해주는 사람이 아빠가 돼서 지금 너무 고마워요. 아빠와 함께 춤을, 이슬기 씨를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슬기 씨 모셨습니다. 아유, 요 짧은 거리도 여행자의 느낌으로 걸어오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빠와 함께 여행, 이 듣는 딸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딸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할 것 네, 같은데요. 저희가 여행 스케줄에 싸우는 스케줄까지 넣을 만큼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요. 네. 그래도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슬기 씨의 강연 아빠와 함께 춤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와 함께 7년간 200여일을 여행한 딸 이슬기입니다. 네. 저도 아빠와 이렇게 오랫동안 다양한 여행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한번 가볼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왜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을까요? 네, 저희 부녀가 원래부터 아빠와 친하지 않았냐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굉장히 오해예요. 웃지 않네요. 네. 네. 저희 어렸을 때 원래 조금은 친했어요. 같이 자전거도 타고 배드민턴도 치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아빠한테 배웠죠.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이 더 좋아졌고 학교와 도서관을 다니며 집은 정말 잠만 자는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저희는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하필 왜 아빠의 친구의 아들, 딸들은 왜 저보다 다 공부를 잘한 것일까요? 제가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갈 때마다 도대체 넌 공부를 했냐? 이게 무슨 시험 성적이냐? 누굴 닮아서 그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억울했거든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누군 닮기 아빠를 닮아서 그렇지. 네, 그렇게 특명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사이는 점점 서먹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전 건축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첫 여행은 굉장히 우연하게 시작되는데요. 제가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갔을 때였어요. 그놈의 취업 한번 해보겠다고 스펙 좀 쌓아보겠다고 말도 안 통하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부모님께 저 인도 여행 갈 건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인도는 여자 혼자 여행 가면 위험하지 않냐고. 위험하게 뭐가 위험해,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저희 아빠를 가리키면서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때 거실에서 발톱을 깎고 있었나? 굉장히 하필 심심한 등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묻고 있었어요. 아빠 여행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아빠가 인도보다는 네팔이 더 좋다고 하셨고 그럼 인도랑 네팔을 다 가자 대신에 내가 이래서 번 돈으로 갈 테니 내 경비에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그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거고 재미없으면 헤어지면 되니까 라고 말이에요. 미안해요, 아빠. 네, 그렇게 저희의 인도 여행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몸뚱아리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 도착한 숙소를 아빠가 열어보고는 소리를 지르죠. 악! 하고요. 네, 벽이 곰팡이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요. 쥐들이 이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화장실에는 찬물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게다가 화장실에 문이 없었습니다. 네, 제가 돈을 아낀다고 정말 3,000원도 안 되는 후진 숙소를 구했거든요. 네, 아빠가 저를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날 밤 아빠가 밤에 잠을 자면서 엄마가 몰래 싸준 소주팩을 홀짝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잠이 드셨어요. 아이고 여보, 네, 살려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 뒤로 수천 번, 수만 번 한국에 돌아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응원군이 나타났어요. 아버님 멋있어요, 아버님 화이팅, 뭐 분여간의 여행을 처음 봐요, 이런 응원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빠의 어깨가 산이 돼서 진정한 배낭 여행가는 이런 거야. 이렇게 고비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원래 서먹했던 저희 사이가 50일간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매사 가치관이 달라서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저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운 생각이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빠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했죠. 그런데 여행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대화하는 방법을 점차 찾아갔어요. 제가 취업 고민이 굉장히 가득했던 때 인도 여행을 했거든요. 인도의 바라나시 강가였어요. 제가 진짜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인도에 있는 모든 신에게 빌었어요. 제발 취업만 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다 팔겠다고, 다 가져가라고, 제발 취업만 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질질 울고 있으니까 아빠가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될 거다. 안 돼도 괜찮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이에요. 네, 저희의 여행이 길어지면서 이야기도 깊어져만 갔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장이었어요. 산장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후 4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촛불 하나 켜고 할 수 있는 게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때 알았죠. 아빠가 과묵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수다스럽구나. 내가 아빠를 닮았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몰랐던, 20년 동안 살면서도 몰랐던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일찍 철이 들었던 소년, 나팔 바지에 긴 장발에 도끼빗을 꽂은 청춘, 그리고 은행원이 된 건실한 남자, 아버지라는 책임감을 어깨에 맨 그런 남자 말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아빠가 아닌 인간 이규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밤의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요. 그렇게 여행해서 돌아왔고 저는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 전공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다행히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금융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5년 뒤에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네가 배가 불러 사는 소리다. 밖에 나가봐라. 전쟁터다, 지옥이다, 굶어 죽는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썼던 글을 아빠가 읽어보시고는 전화가 왔어요. 그만둬라. 나는 부자 딸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신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죠. 고마워요. 딸 여행 한 번 더 갈래? 그래서 백수가 된 저는 아빠와 함께 80일간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돼요.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이었어요. 분명히 같이 걷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저 멀리 흑인 밴드랑 함께 온 몸을 흔들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어요. 네, 굉장히 익숙한 뒷모습이었죠. 네, 한때 고고장을 지려밟던 트위스트 춤, 관광춤, 온갖 춤들을 다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함께 춤을 추려고 말이에요. 그날 프랑스 사람들 참 신기한 구경했겠죠? 네. 네, 그렇게 저희의 여행은 끝이 났고요.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1년에 2달씩 배낭여행을 떠나세요. 네,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는 친한 친구보다도 더 먼 사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빠랑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아빠도 참 외로운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을 내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도 좋고 1시간도 좋아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몰랐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아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딸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님 좀 뭉클하신가 봐요. 네, 울지 마요. 약간 네, 눈이 좀 충혈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 딸이지만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유 저희도 역시 제 딸입니다. 네, 아유 자랑하실 만합니다. 네. 아버님 딸 덕분에 아주 배낭여행가가 되셨던데요. 솔직히 이게 젊은 사람들 배낭여행하는 게 돈을 웬만하면 안 쓰는 거잖아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힘은 좀 듭니다만은 그보다도 낯선 곳에서의 두려움이 좀 일단 많지요. 네. 그리고 저는 딸을 처음 따라갔기 때문에 정말 잔소리, 딸 잔소리 평생 들은 거 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즐거우신 것 같은데요. 이 딸하고 여행하면서 뭔가 소중한 걸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자칫하면 퇴직하고 나서 조금 전 첫 번째 나오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60대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좀 무료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딸이 저한테 꿈을 찾아줬죠. 사실 잊고 있었던 꿈을 찾아줬는데 그게 딸이 저한테 선물한 여행이었습니다. 네. 그 여행을 통해서 현재 제가 꿈을 실천해 나가고 아주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신상채 어르신께 핫바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나중에 손자 손녀 생기면 봐주시는 거예요? 예, 잠시 좀 1년에 한 3, 4개월 보고요. 나머지는 또 여행으로 다녀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아버지와 딸이 아닌가 싶어요, 박혜란 선생님. 네, 부럽네요. 네. 딸이 아빠랑 다니는 얘기는 참 드문데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여행 자체보다도요. 보통 때 사실 우리가 부모 자식이 가깝다 하지만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행을 통해서 서로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잖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그 대화를 하고 싸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 굉장히 의미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아버지들도요, 보면은 나이 드시면은 나는 가족들한테서 소외받는다. 자식들이 나한테 대면대면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하시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함께 여행 가자. 아니면은 그게 이제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하루라도 어디 가서 하루 종일 우리 놀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 관계가 훨씬 새롭게 형성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박정훈 기자도 나중에 딸하고 여행 한번 하셔야겠네요. 네, 제가 정말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딸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더욱 부럽습니다. 근데
여행 가이드 한 분한테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엄마와 딸이 여행 오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봤지만 이 아빠와 딸이 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셨다니까 정말 놀랍고 신기한데요. 사실 인생은 도전하는 만큼 정말 다채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직접 실천하시면서 또 아빠하고 함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셨으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부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걸 젊었을 때 경험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도 그만두시고 여행도 다녀오셨는데 네. 이제 뭐 해요? 저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같이 할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액션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생소한데요? 네, 건축이 한문으로 보면 쌓을, 거내, 지을, 축이잖아요. 저는 사람의 행동을 쌓고 짓는다고 생각해서 액션 건축가라고 지었고요. 제 첫 번째 손님이 아빠였어요. 네. 네, 아빠의 꿈을 함께 이뤘거든요. 여행 말고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 꿈이 작가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함께 중노동, 막노동을 글을 썼거든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이슬기 씨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감사합니다.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